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 하면은 많은 이슈와 많은 관심을 몰고 다니는 슈퍼스타의 모습이 따로 없구나. 이게 슈퍼스타의 삶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요 며칠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 주말부터 평일이 시작되는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오늘 수요일까지 그야말로 정신없는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행보들과 소식들이 그야말로 터져나오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이런 기사도 눈에 들어와요. 제가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렸던 축덕 임영웅, 홀란드 너 영웅 시대니? 라고 말했던 요 이야기가 계속 기사화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징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하늘색 수트를 입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엘링 홀란드라고 하는 세계적 슈퍼스타 선수와 함께 거론되고 있다라는 걸 제발 이 홀란드 선수도 알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도 시간이 좀 흘러서 언젠간 손흥민 선수를 만난 임영웅님처럼 이 홀란드 선수와도 그리고 메시 선수와도 만나는 그날을 고대해볼 만하다. 충분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영향력 그리고 최근 공개된 2집 앨범의 어떠한 포문 조용수 작곡가와 만들어지는 세계 무대를 위한 곡 작업 등을 예상해 봤을 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임영웅님이 2집 앨범부터는 해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결국 임영웅님과 이 홀란드 선수와 같은 또 메시 선수와 같은 슈퍼스타와의 만남이 저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이런 기사도 또 떴어요. OBS에서도 다뤘고요. 뭐 TV조선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다뤘고 이놈의 열애설 도대체 언제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소시 너나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실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열애설 즉각 부인한 사실을 이제 그만 이슈화 했으면 좋겠다. 심지어 TV조선에서 올려놓은 이 뉴스 기사를 보면 임영웅님이 진짜 소유씨하고 열애를 하는 것처럼 썸네일을 만들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저렇게 만들면 되냐, 썸네일만 보고 넘어가다가는 오해가 또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건 팩트는 임영웅님이 너무나 현명하게 즉각 해명을 해서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다. 뭐 요렇게 보면 팩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사이가 아니었죠. 이제는 오늘까지 이 기사가 나고 있는데 그만 나와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임영웅님과 열애설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거론할 만한 가치가 없는 단순 루머였기 때문에 불과하고 그 제보자나 최초의 기사를 썼던 그 기자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정보도 기사가 많이 나온 만큼 앞으로는 그런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좀 더 확인 사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이렇게 이용만 당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위상도 드러납니다. 자, 4DX, 스크린X로 만난 미션 임파서블 7, 7편이 나왔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아마 이때까지 꾸준히 보셨던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 저희 부모님 세대부터도 유명했었던 바로 탐 크루즈가 주연하는 영화죠. 근데 요번 미션 임파서블도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바로 스크린X 상영관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스크린X 상영관을 담당하고 있는 오윤동 감독님이죠.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실황 영화를 이 스크린X 상영관으로 제작했을 때도 사실 극찬을 했었던 바로 그 감독님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액션이 도드라진 영화인 만큼 미션 임파서블 7탄은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하다. 스크린X와 4DX 역시 이 같은 부분에 집중하여 효과를 계산적으로 가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4DX에서 느끼는 이 기대하는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걸 이미 검증을 받았죠.
왜냐? 특수관을 더 재밌게 즐기려면 어떤 자리를 골라야 할까? 연출을 총괄하는 OPD와 EPD는 관객 성향에 따라 명당이 갈린다. 4DX는 4개의 좌석이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 때문에 자리에 따라 동작의 세기가 달라진다. 움직임 자체를 역동적으로 느끼고 싶다면 가장자리 좌석을 추천한다. 격한 움직임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운데 자리가 낫다. 반면 스크린X를 담당하는 OPD는 명당에는 정답이 없다 등등. 최근 가수 임영웅님과 방탄소년단의 공연 실황을 스크린X 영화로 만든 그가 관객 스스로가 각기 명당을 내세우는 것에 감탄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을 방문했었던 이 영웅시대 분들이 스크린X 상영관으로 몰려들어 I'm Here The Final을 관람했을 때의 데이터가 이 스크린X 연출 감독님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화면을 한눈에 즐기고자 뒷줄에 앉거나 스크린 속 세계에 빠져들기 위해 앞줄을 선호하는 이들까지 수요가 상당하더라. 이게 누구겠습니까? 영웅시대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영웅시대 분들이라면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속에 푹 들어가 있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아마 앞줄 좌석도 굉장히 많이 선호했었다. 이 얘기가 이 스크린X 상영관 감독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이 스크린X 상영관의 본격적인 트렌드를 만든 건 저는 I'm Here The Final이라고 감히 장담합니다. 그만큼 많은 팬클럽이 스크린X 상영관에 몰렸대 라는 소문이 났을 정도니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이 CGV와 CJENM 영화 산업이 굉장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티켓값의 상승이에요. 예전 티켓값보다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영화관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끊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관에서의 승부처가 오히려 대기업에게도 중요한 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수관은 우리 관람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티켓값보다도 몇 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 일반인들이 여기 찾아오기가 어디 손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소문이 난 거죠. 가수 임영웅 알지? 그 가수 임영웅이 영화를 냈는데 그 팬클럽들이 그렇게 스크린X 상영관에 가서 본대. 왜? 알고 보니까 그 가수의 콘서트 무비가 개봉을 한 거더라. 그래서 팬클럽들이 그걸 더 생동감 있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스크린X 상영관으로 몰려들었대. 그 소문 안 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 미션 임파서블에도 이 스크린X 상영관, 특수관의 수입이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요소가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파워가 음원에서도 당연히, 영상에서도 당연히 폭발합니다. 100점 레전드의 무대, 임영웅 어느 날 문득 2700만 조회수가 돌파되었다. 자, 쭉 보니까 가수 임영웅의 어느 날 문득 영상이 2700만 뷰를 달성하며 그 감성을 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2020년 10월 9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어느 날 문득 무대 영상이 바로 어제 날짜 기준으로 2700만 뷰를 넘어서서 이제 3000만 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 원곡자인 정수라님은 어느 날 문득 노래를 보고 눈물을 흘렸을 정도로 레전드 무대로 남아있습니다. 또 당시 임영웅님은 이때 100점을 받으면서 엄청난 노래 실력을 자랑하기도 했죠. 이 원곡자들에게 극찬을 받고 원곡자들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건 전무후무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설명드렸던 서른도 선생님 역시 보랏빛 엽서를 부른 임영웅이란 청년을 보고 아, 나는 왜 저렇게 부를 생각을 못했을까? 정말 감격받았다. 내가 앞으로 저렇게 노래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마저도 들었을 정도로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수라님 역시 어느 날 문득 원곡 가수인데 내 노래를 저렇게 감성 깊게 불러주고 내가 내 노래를 부른 다른 가수의 노래를 듣고 이렇게 눈물을 흘릴 줄 몰랐다. 이런 이야기들을 당시에도 많이 쏟아냈죠.
그리고 차후에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임영웅님에 대한 극찬은 이 정수라님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과 파워가 얼마나 굉장했는지를 알 수 있는 주요 대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때 한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정수라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웅아 너무 고맙다. 왜냐하면 이 영상이 이미 이 당시 때 1900만 뷰를 돌파했는데 이 기사가 난 게 작년 5월 달이에요. 그로부터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2023년 7월 달에 와서는 이때보다도 1000만 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 때도 정수라님이 너무 고맙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또 한 번 고마워할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만큼 임영웅님의 이 레전드 파워는 어마무시하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이제는 정말 뜻깊은 곳으로까지 쭉쭉쭉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문세의 소녀, 임영웅의 아버지, 말기 환자가 원하면 배워서라도 불러야죠. 자, 굉장히 뜻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뉴스 기사를 그냥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자, 뉴스 기사를 읽다 보면 언성 히어로라는 단어가 자주 나온다. 경기에서 돋보이진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며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들을 우리는 언성 히어로라고 이야기한다. 보이지 않는 영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언성 히어로들이 병원에서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병원에서 자원봉사자 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보니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일명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의학적 치료로 완치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된 이 말기 환자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 서비스라고 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서비스죠. 암, 후천성 면역 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등으로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환자가 원하는 방식과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은요, 총 50여 명이라고 해요. 요일별로 배정된 봉사자 6, 7명이 매일 오전, 오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자원에서 하는 봉사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틀간 일반인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뒤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봉사자들을 선발한다라고 합니다. 자, 신체적, 심리적 돌봄의 활동이라고 해요. 이 자원봉사자들은요, 병동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환자들을 돌보는데 시트를 교체하기도 하고 목욕을 돕기도 하고 이발도 하면서 신체적 돌봄도 하지만 환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환자를 위해 노래하고 기도하는 심리적 돌봄, 영적 돌봄도 자원봉사자들의 이 돌봄 활동에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노래는요, 이 봉사자가 가장 공을 들이는 봉사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문세 씨의 소녀, 임영웅님의 아버지 등 가리지 않고 노래를 부른다라고 해요. 환자가 듣고 싶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며칠씩 배워서라도 부른다고 합니다. 이토록 노래에 열과 성을 다하는 이유가 노래가 주는 감동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는 짧아도 1, 2년씩 투병 생활을 해왔다. 그 기간 동안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듣는 게 쉽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인지 환자 보호자에게 부탁받은 노래를 연습하여 불러주면 너무나 좋아하고 가끔씩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봉사활동은 병동 밖에서도 이어진다라고 해요. 소원 성취 프로그램에 접수된 환자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외부에서 음식을 공수해 오는가 하면 환자와 함께 환자의 유년 시절 추억이 담긴 지역에 차를 타고 함께 방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국 환자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가족들에게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도 묻는다고 해요. 그 이후까지 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별 가족들끼리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주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에 유족 요청에 의해 장기 수행에 함께 나서는 것도 자원봉사자들의 주요 활동 중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사별 가족에게 전화를 걸면 길게는 30분, 40분씩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다.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해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뜻깊은 활동을 하는 곳에서도 이 노래가 가진 감동과 힘이 증명이 되고 있고 이곳에서 임영웅님의 노래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소씨의 마음 같아선 이곳에 좀 접촉을 해서 저의 허접한 노래 실력이지만 이곳에 노래 봉사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고 또 많은 무명 가수분들 또 트롯 가수분들이 돈을 받지 못해도 이런 곳에 자원봉사를 해서 가신다면 정말 뜻깊은 일로서 자신을 알리는 방법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이렇게 뜻깊은 곳에서도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사회 전반에 많이 널리 번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제가 또 하나 전달해드릴 깜짝 놀랄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흑백의 요 사진입니다. 자, 요 사진이 무엇이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풋풋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아마 학창시절, 대학생 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의 이 과거 모습이 지금 SNS에서 다시금 회자가 되면서 어렸을 때 풋풋했던 시절의 모습도 역시나 사랑스럽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영웅님은 이미 뭐 대학생 때도 마찬가지고요. 무명 가수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많은 봉사활동과 정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널리 퍼뜨린 그런 청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정말 성공 아이콘으로서 극찬받아야 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번져나가는지 제가 또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랄 임영웅님의 행복 제가 또 빠르게 전달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행복 말씀드리기 전에 또 다른 임영웅님의 영향력 전달해 드리지 않을 수 없겠죠?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임영웅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킹덤 퍼즐 경연곡 등장. 러블리즈 K, 체라 블랙 보라가 가창했다. 어제 이 킹덤 퍼즐 방송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사실 본방사수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임영웅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노래를 들어볼 수 있어서 참 뿌듯했는데 이거 혹시 못 보신 분들 자 킹덤 퍼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어제 방영된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보이시죠? 네, 이 무대를 이 나름 걸그룹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소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들만의 특색이 있었던 무대라고 생각됩니다만 사실 이 가창력 부분을 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는 소화하기가 정말 쉽지 않구나. 요즘 걸그룹들도 엄청나게 노래 실력이 좋아야 하고요. 실제로 보컬 트레이닝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른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마 부르면서 체감을 했을 것 같아요. 가수 임영웅님의 노래는 진짜 어렵구나. 아마 그래서 어제 무대가 이렇게 공개가 됐지만 그만큼 임영웅님의 위상이 또 반대로 다시 빛나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어찌됐건 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부른 이 걸그룹 분들이 2라운드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저번 주에 이야기했었던 이분들이 선곡하면서 이런 말 했었죠. 정말 가창력을 뽐낼 수 있는 노래일 것 같다. 지금 다른 걸그룹들 보면 전부 다 퍼포먼스에 집중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막 댄스 다양한 것들의 무대가 있었는데 사실 어제 임영웅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열창한 이쪽 팀분들만이 정말 노래 본연에 집중을 해서 무대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걸그룹, 아이돌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이 가운데 어찌 보면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노래 무대를 소화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가요계에서 걸그룹들, 아이돌들에게도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이 굉장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팬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임영웅님의 손 있지 않습니까? 손과 손목. 여기에 좀 집중을 해 보시겠습니까? 임영웅님의 얼굴이 나와 있지 않지만, 자, 손가락과 손목. 자, 다음 장면에서도 임영웅님의 얼굴을 가린 요 손. 그리고 임영웅님이 노래를 불렀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때 무대 위에서의 손. 그리고 임영웅님이 깍지를 끼고 있는 이 손. 자, 제가 왜 이렇게 손을 보여드리느냐? 임영웅님의 이 손을 보고 또 반했다라고 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손톱도 깔끔하고 손가락도 길쭉길쭉하고 이제는 뼈도 잘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부럽네요. 뼈도 잘생겼다라는 평가를 받더니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이제는 얼굴, 인성, 노래, 무대, 키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는 손가락 뼈조차도 멋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분들 이상형 중에 손이 예쁜 남자가 항상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손이 소시처럼 짧고 작은 손이 아니라 크고 길쭉길쭉한 손. 근데 또 이게 막 무식하게 두꺼워 보이는 게 아니라 곧게 뻗어 있는 손가락. 임영웅님은 손가락도 예쁘게 생겼다. 이런 지금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잡기 위한 많은 기업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달해드렸던 이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설 논의 없다. 부인을 했어요. 논의 중인 사항이 전혀 없다. 하지만 재차 합병설이 불거졌다라고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 토종 OTT 서비스가 굉장히 위태롭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실황 생중계, 임영웅님의 콘서트 OTT 영상. 자, 이것들을 제외하곤 티빙도 CJ ENM 모기업과 비슷하게 자회사인 티빙조차도 굉장히 휘청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합병설이 계속하여 제기가 되고 있는데 티빙 측에서는 강경하게 아니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CJ ENM은 사실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됐어요. 그러니 자회사인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하는 그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렸지만 이 CJ ENM 물론 무너질 일 없는 대기업이긴 합니다만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건 지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임영웅님이 최근 조용수 작곡가님과 2집 앨범에 대한 모습을 암시하면서 라이브 방송까지 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는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 앨범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또 모릅니다. 해외 콘서트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지금 CJ ENM이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임영웅님의 컴백을 굉장히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제가 최근에 전달해드렸었던 임영웅님의 TS 샴푸. TS 샴푸의 행보가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자, TS 샴푸가요, 8시간 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중국 티몰 국내관 정식 오픈까지 진행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TS 샴푸를 선보이는 TS 트릴리온이 TS 플래그십 스토어. 플래그십 스토어라는 건요, 본점 같은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매장이거든요. 상징적인 매장입니다. 주로 명품 브랜드들이 이렇게 플래그십 스토어 매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중국 티몰 국제관에 TS 플래그십 스토어까지 11일날 이미 어제 정식 오픈을 했습니다. 이 티몰 국내관은 국제관보다 입점 조건이 까다롭다라고 해요. 중국 현지 소비자들의 내수 쇼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국제관보다 이 티몰 국내관, 중국의 국내관에 위치하는 게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근데 TS 트릴리온이 여기까지 입점을 하게 되어서 장기영 대표님이 너무나 뿌듯하다라고 말을 해요. 이거 솔직히 임영웅님의 광고 모델 효과로서 성장하지 않았다면 가능했겠습니까? 장기영 대표님이 무리한 운영으로 진탄을 받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지만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라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TS 샴푸보다는 훨씬 그 규모가 거대하긴 하지만 역시나 이 CJ ENM조차 임영웅님의 2집 앨범과 전국 투어 콘서트가 진행이 된다면 더 막강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CJ ENM조차 플랫폼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왼쪽에 새로운 티빙 대표까지 새로 선정하게 된 것이죠. 이런 행보를 보이는 CJ ENM이 결국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카드 중에 하나는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황당무계하게도 이런 유튜브의 영상도 눈에 들어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제가 전달을 드렸는데 가짜뉴스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하고 또 엮어서 임영웅님과 관계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 황당무계하지만 그래도 저 영상의 조회수가 1000뷰가 넘게 나왔어요. 최소 1000명 이상이 되는 영웅시대 분들이 저 영상을 보고 속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 참 대두화되고 있음에도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게 어찌 보면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닌가. 하지만 또 반대로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뿌듯하게 드러나는 것도 있습니다. 박군 씨와 나태준 씨가 운영하는 태국 노래자랑 예능방송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등장한 염색을 한 이 참가자가 바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임영웅님이 부른 가슴은 알죠 버전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가슴은 알죠 사실 임영웅님의 노래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임영웅님의 노래를 통해서 이 곡을 알게 된 참가자이기 때문에 임영웅님 버전의 가슴은 알죠. 그러다 보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임영웅 선곡은 반칙인데 기왕이면 임영웅님의 노래를 불렀다면 더 좋았겠지만 아시다시피 임영웅이 부른 이 가슴은 알죠. 워낙 뭐 유명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사랑의 콜센터에서 커버곡으로 불렀던 노래로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 대중들에게는 임영웅님의 노래가 원곡자가 있는 노래임에도 이렇게 따라 부르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한 영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또 빛나게 만들어주는 깜놀 근황 소식을 소씨가 찾아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우선 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웬 남자분이 막 이렇게 몸을 드러내고 있죠? 이분이 이렇게 모델 활동도 하는 분인데 보다 보니까 뭐 축구장 모습도 보이고 단체 사진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단체 사진입니다. 자, 요걸 딱 확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수호씨 이 사진은 혹시 그건가요? 맞습니다. 우리 임영웅님이 딱 여기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손흥민 선수도 딱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지인분이 또 요렇게 있고 고할래 유튜버의 얼굴도 요렇게 딱 눈에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와 임영웅님이 축구 경기를 가졌었던 그 당시 때의 단체 사진이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할래 유튜브 채널에 어제 또 하나의 새로운 영상이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지만 아쉽게도 임영웅님의 영상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근데 말씀드렸죠? 조만간 정리돼서 올라오거나 오히려 임영웅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된다. 근데 보니까는 이렇게 사진으로, 이 단체 사진으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임영웅님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손흥민 선수와 고할래 유튜버와 함께 경기를 펼쳤었구나. 그리고 결정적인 영상도 제가 확보할 수 있었는데 자, 이 영상을 보니까 어떠세요? 임영웅님이 딱 웃으면서 지나가죠? 이 노랑머리에 지인분도 함께 옆에 지나가고 또 임영웅님과 함께하는 매니저분들 우리가 다 이 마이리틀 히어로에서 봤던 얼굴입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까지 공개가 되면서 확실히 손흥민 선수와 축구 경기를 제대로 가졌었던 게 맞구나 라는 확신이 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고할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되고 있지 않지만 또 모릅니다. 오늘 오후나 저녁 시간대 또는 이번 주 내에 깜짝 놀랄 임영웅님의 멋진 활약 영상이 공개가 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저는 충분히 존재한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다 보면 임영웅님의 이 멋진 모습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임영웅님의 행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나 궁금하고 너무너무나 기다려지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은 참고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지 않나. 그렇다면 수호씨가 누구보다도 빠르게 또 임영웅님의 근황 소식을 가지고 올 겁니다. 이 외에도 임영웅님을 감격시키는, 감동을 주는 소식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는 여친 생겨도 감당할 준비됐다. 임영웅 소유 열애설 해명에 쏟아진 팬 반응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보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열애설에 대해서 이런 댓글들이 남겨졌어요. 보니까 재밌는 게 인스타그램 임영웅님 사진에 남겨진 한 영웅시대분의 댓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쭉 한번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우리 웅님 여자친구도 있긴 해야죠. 다 감당할 수 있으니 두려워 마세요. 우리가 떠날까봐 걱정이 많으셔서 부랴부랴 라이브도 켜주셨는데요. 겁먹지 마시고 우리 믿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 가수 임영웅님 화이팅 거네. 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한 표요. 와, 정말 저 같아도 눈물 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남자 가수 입장에서는요, 이성 팬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뭐 걸그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 남성 연예인에게 있어서 애인이 생긴다, 결혼을 한다라는 건 굉장한 부담일 겁니다. 굉장한 부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영웅시대 분들은 괜찮다. 애인이 생기건 결혼을 하건 우린 어차피 아티스트 임영웅을 평생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마음이 진정한 찐팬 아닐까요? 기사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이 걸그룹 시스타 출신 소유와 열애설을 유쾌하게 해명한 가운데 팬들도 재미있는 반응을 쏟아냈다. 특히 여자친구가 생겨도 괜찮다는 반응이 많아 눈에 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치 있는 요런 말씀, 이런 대처에 팬들은 박수를 보냈고 여자친구도 있어야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와, 정말 천군만마와 같은 영웅시대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 역시 정말 임영웅님 덕분에 많은 영웅시대 수호천사님들이 응원해주고 있는 정말 한낱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데요. 임영웅님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사랑과 응원이 넘치는지 볼 수 있어요. 저도 이걸 좀 예상했어요. 당연히 아니겠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 입장에서는 작은 행동과 언행조차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심스러워하고 신경 쓰는 그런 인물인데 이 임영웅님이 열애설이 났으니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괜히 죄 지은 사람도 아닌데 마음이 막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영웅시대 분들이 괜찮다, 뭐 어떠냐, 너무나 멋진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임영웅님 이제 30대잖아요. 뭐 여자친구 연애할 수도 있고요. 전 결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괜찮아요. 같은 남자잖아요. 저 같은 남자이기 때문에 임영웅님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도 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이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민감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진짜 팬이라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개인 사생활도 우리가 존중하고 응원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든든한 마음에 들 수 있는 이런 댓글들 전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호천사님들도 이런 댓글 많이 남겨주셨던 것 같은데 역시 영웅시대 분들은 팬심의 클래스가 남다르다.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